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부부는 좋은 것. 나의 단점. 때론 감싸주고 다투기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평생 같이 가는 인생의 친구.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각양각색. 평범한 이웃에게서 우리 시대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부부는 네모다. 똑지부 큐. 서양에 큐피드가 있다면 중국에는 중매쟁이 월화노인이 있습니다. 그가 빨간 실로 묶어 자루에 넣으면 그게 바로 혼인 명부, 부부가 된다는데요.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는 건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대전의 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양성용 씨 부부입니다. 성용 씨 가게는 시장 안에서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이른 시간부터 바쁜 곳이 여기 시장인 것 같아. 예. 저희도 한 7시 반 정도부터 나와서 이게 다 준비를 하면요. 이제 점심시간 때 다가오고 해서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드리죠. 문 여는 시각부터 엉덩이 한번 붙이고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재료도 한가득인데요. 고향도 아닌 대전에 인연을 맺고 산 지 한 달. 개업한 지 한 달 된 가게래요. 대전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같이 다녔죠. 좋더라고요.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뭐 아는 터도 아니고 새로운데 터를 잡는다고 그러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뭐 잔소리도 아유 말렸죠. 왜 이걸 한다고 하냐고. 말렸죠. 처음에는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신랑도 이제 믿고 그냥 따라온 거죠. 부부지간 가장 큰 미천은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서울 스테이크집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올 땐 그만한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고생하고 했던 걸 여기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믿어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하고 결혼 한 23년, 4년 하면서 못 믿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곰살 맞은 아내도 아니고 말로 거칠해하는 남편도 아니지만 부부는 공기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거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무슨 자기가 이렇게 딴짓을 한다거나 막 이러거나 이런 거를 살면서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고 살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래서 믿고 따라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보릿고기보다 더하다는 코로나 고개에 매장을 오픈한 성용 씨 부부. 시장 상인들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부부의 부지런함과 음식 맛에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는데요. 별이 5개요? 옆가게라고 하셨으니까 늘상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가 달라요? 꿀이 뚝뚝 떨어져. 정말? 이 사람들 꿀 떨어지는 바람에 나 아주 우리 마누라한테 요즘 좀 눈총 좀 받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잘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주 보면은 서로 재미있어가지고 참 좋아해요. 손이 큰 걸까요? 양이 정말 푸짐한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맛에 반하고 가격이 또 한 번 놀란다는 사실.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여기 여러 번 오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린 아이들도 또 와서 먹어보고 좋다고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행복을 채워갑니다. 손맛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손님들로 부부는 오늘도 힘이 나는데요. 그 맛은 어때요? 드시고 맛 괜찮으면 소금 많이 내는데. 네? 들어가세요. 맛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네. 결정적인 맛을 안 봐요. 저희 분들이. 아유 세상에. 예, 맛만 보시면 참 좋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아직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에 적응 중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 이상분데요. 부부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부부란 사람인? 사람인 그렇죠. 같이 기대고 있으니까 의지하고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그런 뜻 같아요. 어머 듣고 보니 그렇네. 약간이 기대고 받쳐주고. 어머. 남편을 조용히 믿어주는 아내, 그리고 그녀를 든든히 받쳐주는 남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 부부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호호,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간만 없을 뿐이지. 선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걸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보람있게 남을 위해서 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장흥진 씨. 은퇴 후 한학산매경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늘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아내와 복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 아유 당신이나 그 좋아하는 거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나 좋아하는 거 할 테니 강요하지 말아요. 저라면 대번 이 소리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강의 시간이 그거라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하니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걸어가면서 하고 걸어오니까 1시간 넘어 이제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4km 걸으려면. 예. 그럼 그 시간이 강의 시간이에요. 그럼 그냥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 누구는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를 부르고 누구는 맹자를 읽고. 남편의 따분한 강의도 즐겁다는 아내. 명희 씨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사물놀이 장단에 흥이 넘치는데요. 이 끼를 어떻게 숨기고 사셨을까요? 부창부수, 딱 이 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당신 그 취미에 귀를 기울여 주는데 함께 요 사물놀이, 요 풍물에 빠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라는 건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인정을 하고 네. 또 존중을 해야만 또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따로 또 같이. 역할이 다른 부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이 피고 지는 정원을 살뜰히 가꾸는 건데요.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이라는 텃밭을 가꿔온 지 벌써 50년. 애틋한 사랑보다 감사함과 고마움의 자리가 더 큽니다. 연애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잘 만났다. 우리끼리 만났어도 감사하죠. 본인한테 직접은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해버리네요. 오며 가며 들리는 사랑방 같은 곳. 부부는 모두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장 선생님이 항상 배우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풍물도 잘 치시고 뭐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내자로서 진짜 남편을 모든 걸 잘 공경하시고 또 우리 장 회장님은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셔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친구 부부. 평생을 맞춰가는 사이다. 아직도 맞출 게 많다. 물론 싸울 때도 덜어는 있지만 좋은 친구예요. 참 좋다.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애초 닮은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둘만의 세월을 함께하며 닮아가는 것.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언덕을 오릅니다. 햇살이 참 좋다.
여름만큼 여름 대표 과일 멜론을 빨리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주 세지 멜론 지금 만나보시죠. 나주 세지면에 위치한 멜론 농장을 찾았습니다. 멜론을 수확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수확 시기에 따라 당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수확 판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세지 멜론 수확할 수 있나요? 여기는 한 14브릭스 정도 나오는데 이제 내일이라도 일정 잡고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출하 전에 이렇게 당도 체크를 하는데요. 14브릭스 이상 나와야지만 이렇게 저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출하를 안 하십니까? 그 이하는 출하를 안 하고요. 그 당이 들 때까지 한 2, 3일 정도 더 있다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당도가 확실히 보장된 세지 멜론. 오늘 수확할 양은 무려 2,500개. 이 하우스의 멜론을 다 따야 한답니다. 멜론은 보통 이때 많이 따나요? 보통 이 멜론이 여름에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은 물론 모든 계절에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멜론을 키우기 위해선 난방 시설이 필수입니다. 삼중창으로 보온을 더했고요. 땅의 온도와 기후 조건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환경 제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재배의 기본은 기름진 땅.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땅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퇴비를 숙성을 시켜갖고 발효를 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넣고 또 두 번째는 볏짚을 많이 넣어요. 생 볏짚을 노타에 치기 전에 볏짚을 흙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깔아버려요. 그것이 비법이에요, 우리는. 겉보기엔 평범한 땅 같지만 10년 넘게 멜론 농사를 지으며 얻은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땅입니다. 볏짚을 깐 흙은 몽글몽글 뭉치게 되는데요. 볏짚이 들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흙이 숨쉬기 좋은 환경이 된답니다. 근데 농사 지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죠. 겨울에는 이제 들어간 연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가격도 좀 더 세고, 여름에는 이제 연료비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연료비는 좀 안 들어가지만 가격은 좀 단가가 싸니까. 가격은 계절마다 다르지만 그 정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멜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았다고요. 큰 타격을 받았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식이라든가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손이 좀 부족한 편인데 주변 연합회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출하 때나 이렇게 일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5년 전부터 세지멜론 연합회를 만들어 공동 선별을 시작했는데요. 세지에서 나오는 멜론은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입니다. 이곳의 모든 멜론이 내 멜론이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저희 세지 멜론은 다 맛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이 네트가 틈이 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쁘게 돼 있는 게 맛있는 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멜론은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배꼽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지그시 들어가면은 그 시기에 드시면은 가장 잘 후숙된 멜론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몸에도 좋은 멜론.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수분 함량도 높아 일하고 먹으면 더 꿀맛이겠죠? 맛있어? 좋아. 네트 좋은 거 보세요. 이것이 맛있네. 이제 이렇게 멜론 맛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줘갖고 맛있게 먹어야 멜론값이 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좋지. 좋은 품질의 멜론을 생산하는 것만이 농가의 역할. 판매는 걱정 없습니다. 포장부터 유통을 담당하는 멜론 공선 출하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학교 급식 업체 선정돼서 출하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저희는 주로 가락시장으로 한 50%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국 멜론 생산량 70%를 자랑하는 나주 세지 멜론.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세지 멜론은 인기 만점입니다. 이곳에 오면 멜론을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공판가에 맞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직접 사러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지 멜론이 다른 멜론보다 당도도 높고 부드럽고 향이나 풍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시청 만들어봐도 훨씬 향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나주 남평읍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더 다양하게 멜론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멜론을 먹기 좋게 손질해서 썰어 넣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기농 원당을 1:7 혹은 8 비율로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 착즙 해서 넣고요. 만든 다음에 보통은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숙성해서 드시면 되고요. 상온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돼요. 멜론청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지만 청으로 담그면 달콤한 맛이 2배. 레몬에 새콤한 맛까지 넣어 새콤달콤한 멜론청 완성. 멜론청으로 만든 에이드 맛있겠죠? 여름엔 빼놓을 수 없는 빙수. 멜론 비주얼 그대로 살렸습니다. 세지 멜론으로 만든 에이드와 빙수, 그 맛은 어떤가요? 멜론이랑 빙수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고 멜론 에이드는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앞으로는 멜론 같은 과일을 많이 먹어줘야 이 수분도 되고 너무너무 좋고 맛있고 멜론 드시러 오세요. 우리 농민들의 정성 가득 담겨 더 달달한 세지 멜론. 세지 멜론으로 여름철 부족한 수분과 당 충전하고 건강한 여름 맞이하자고요. 올 여름엔 멜론이 체질.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런 곳이 있으면 맡겨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반려견 천만 시대, 소중한 우리 강아지를 돌보는 특별한 직업을 만나봅니다.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부터 강아지 전용 택시까지 준비됐나요? 함께 가보시죠. 멍멍. 저는 반려견 훈련사고요. 여기는 이제 반려견 유치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 이곳은 아이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일상을 챙겨주는 반려견 유치원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일일 유치원 교사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하나요? 어제 집에 가서 이제 변 상태는 괜찮았는지 체크하고요. 그날따라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여쭤보는 편인데 지금 줄리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 몽우리 같은 게 생겼어요.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어땠는지 여쭤보고 저희가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에 맡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좀 처음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는 점도 있었고 얘네 두 마리여서 한꺼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많이 배울 겸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니까 여기서 봐주시니까 1교시 훈련 시간. 이 친구가 오늘 제가 훈련을 시킨 로미입니다. 로미야, 오늘 잘 부탁해. 처음에 주실 때 이빨 닿아서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아파요? 이거를 간식을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뜯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브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신성이 나는 마음으로 로미를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미야, 잘 부탁해. 이 훈련은요, 중심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리의 근육까지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자, 앞으로. 할 수 있어! 로미 할 수 있어! 로미야, 어디 가니? 이번 순서는 바로 귀여운 코니. 코니야, 너 할 수 있겠어? 장애물 넘게 할 수 있겠어요? 3, 2, 1.
잘한다. 아주 나이스. 자, 다음은 놀이 시간. 노즈워크는 냄새를 맡으며 숨겨진 간식을 찾는 놀이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자, 신나게 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바로 3교시 산책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 산책시킬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일단 어린 친구들은 조금 바닥에 호기심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주워 먹어요. 그래서 주워 먹을 때는 좀 주의를 주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달래랑 애들이 지금 대치 상태를. 내가 좀 귀엽냐? 오구 신호. 줄리아, 선생님을 도와줘. 잠깐만. 줄리아.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는 해운대 바다. 우리 친구들 잔뜩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우리 줄리는요, 작은 강아지 친구를 만났는데요. 뒤도 안 보고 가는 친구와 혼자 남은 우리 줄리. 줄리야, 괜찮니?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 교사로 일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네, 뭐 애들이랑 있는 게 워낙 재밌어서 좋아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하고 이제 좀 문제 행동이 있어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보호자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신나게 논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쉬어야겠죠. 산책을 마친 친구들의 발과 얼굴이 깨끗하게 닦아주는데요. 선생님의 손길에 우리 친구들 슬슬 잠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제가 자면 안 될까요? 선생님을 따라 낮잠을 자러 가는 우리 친구들.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죠. 코코도 어서 자러 가자. 얼른 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침대로 걸어가는 우리 친구. 그래, 얘들아, 이제 좀 자자. 코 자자. 선생님도 좀 쉴게. 이제 애들이 자니까 끝이 난 거죠?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요? 네. 코코랑 쿤이랑 코니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어떻게 데려다 줘요? 제가 패택시를 불렀으니까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패택시요? 들어는 봤나? 패택시. 새로운 강아지 손님을 위해 뽀득뽀득 깨끗이 소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와, 이게 패택시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오늘 코코, 쿠니 때문에 데려다 줘야 되기 예.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능수능란하게 아이들을 태우는 우리 기사님. 얘들아, 편하지? 출발하시죠. 강아지들을 태우고 아이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패택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다 만들게 되신 거예요? 보통 반려동물 이렇게 가족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참 불편하세요. 부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사님도 강아지 좋아하시겠어요? 예, 뭐 당연하죠. 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사실 친구들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하시다가 좀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매너가 좋습니다. 차 안에서 대소변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멀미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을 좀 더 정숙하게 해가지고 멀미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 제가 코코랑 쿠니 데리고 왔습니다. 와, 얘들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엄마 온다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콩이 엄마밖에 안 보여. 갑자기 병원 갈 때나 멀리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패택시를 이용하면은 편리하게 다닐 수도 있고 기사님이 동물들을 좋아하셔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인분들 만나는 거 보니까 저까지 괜히 뿌듯한데요. 네네. 이 패택시 운영하시면서 보람찬 순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할 때부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직업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강아지들도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잊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 약속!
삼백의 고장 경북 상주, 쌀, 곶감 그리고 누에 명주실이 유명합니다. 한산 모시, 안동 삼배와 함께 3대 전통 옷감으로 통하는 함창 명주. 그 역사와 탄생 과정을 만납니다. 한국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경북 상주로 떠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명주 테마파크. 이곳 박물관에서 명주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기록되어 있는 명주 길쌈. 더욱이 조선 시대 왕실에서는 선잠제를 열어 풍잠을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양잠은 누에를 키워서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그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명주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양잠이라고 합니다. 선잠제는 그 양잠을 처음 가르치신 잠신인 선흥씨를 기리며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문헌에는 5월 달에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뽕잎을 먹은 누에가 번데기로 변하면서 고치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명주의 질을 결정하는 건 길쌈의 기술 때문에 함창 명주는 더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함창 명주는 70년대 말까지 그 전국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함창 명주는 그 습식으로 짜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서 바느질이 용이하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명주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그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수매해서 실을 뽑아서 국산실로 짠 명주를 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산업화로 한때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함창 명주. 그러나 지금까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에 대한 고집 덕분입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어머니 하시던 걸 돕다가 명주자는 사람이 됐는데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로 얘기한다면 제가 5대째 대를 잇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제 아내도 명주 짜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주 짜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평생 명주 짜고 있죠. 제 아내도 4대째 명주 짜는 걸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명주 제작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성 좋은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는 마치 비 내리는 소리 같다고 하죠. 잠시 ASMR 감상해 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주짜기는 전통을 잇는 겁니다. 전통 방법에 이 시실을 북에 넣고 공급하는 물꾸리 작업은 옛날 전통 명주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전통 방법입니다. 요즘은 동력화 장치들이 손을 덜어주고 있지만 전통 방식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일이 장인의 검수를 거친다는 점도 명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옛날에는 누에꼬치를 솥에 삶으면서 바로 요 다른 그릇에다 실을 풀어서 쌓았습니다. 쌓아놓다가 그 뒤에는 좀 더 편리하게 실 뽑기를 했죠. 제가 편리하게 실 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딘가로 안내하는 허호 장인. 전통 물레로 실을 뽑던 시절을 되새겨보기로 했는데요. 누에고치를 삶으면 얇은 실가닥이 풀어지는데 이것을 건져 올려 물레에 감아주면 실타래가 만들어집니다. 뽀얗던 누에고치가 점점 옅어지는 모습 확인하셨죠? 이렇게 고치 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이 무려 1.5km 정도 된다는 사실. 볼수록 신기한 길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배틀 기술입니다. 일명 물꿀이라고 불리는 함창 명주만의 독특한 방식을 쓰기 때문이죠. 명주하면 함창을 손꼽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전국 5일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함창 지역에만 명주전이 섰기 때문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성황이었다는 함창 명주.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요즘은 건강 섬유라는 인식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덩달아 천연 염색에 대한 연구도 꾸준한데요. 어떤 염색을 해도 세 가지 색만 나오면은 어떤 색이라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명주는 워낙 귀해서 베네 쪼고리나 수의 제작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본연의 백색을 고집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연 염색의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염색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천연 염색뿐만 아니라 명주 천의 가치를 살리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상주로 유치를 확정한 한복진흥원도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함창 명주의 입지를 견고히 할 준비들이 착착 진행 중이죠. 천연 염색을 하면 화학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자연에서 낳는 뿌리, 줄기, 잎풀이 전부 가지고 자연 있는 그대로를 염색하기 때문에 어떠한 염색보다도 보기가 부드럽고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고 사람 몸에 그만큼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하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주로 만든 옷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것은 다름 아닌 베넷 저고리입니다. 2017년 8월부터 회원 13명이 모여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자인, 재단, 봉제, 자수, 포장 작업을 해서 상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누빔으로 만든 베넷 저고리. 예전과 달리 계절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데다 선물용으로 꾸준하게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입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는 베넷 저고리.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봅니다. 내 함창 명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명주라는 귀한 그 옷감으로 원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섬유를 모든 어린이가 입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건강함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함창 명주가 지금처럼 꾸준히 생산되는 한 300여 고장 경북 상주의 슬로건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아시죠? 경북 상주의 함창 명주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구석구석 세월의 깊이를 담은 맛. 이 뜨끈한 한 그릇을 위해 똘똘 뭉친 대물림 가족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길 따라 맛 따라 오랫동안 사랑받는 원주 만두골목입니다. 쫄깃쫄깃 뜨끈뜨끈 게다가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 맛에 가슴까지 화끈하게 감싸주는 만둣국. 이게 좀 만두가 담백하고 국물이 또 아주 좋아요. 아주 시원한 게 채소로 육수를 내서 채소로. 어머니, 제가 손님들한테 들었는데 채소로 육수를 내신다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시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끓이다 보면 이거를 그냥 설 끓여가지고 맛이 안 나잖아요. 시국물을 만드는 거지 계속 이어오는 거.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육수를 내신 게 언제부터 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요? 예. 진짜 그때부터 맛이 변함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확히 몇 년 드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부터 한다면은 엄청 오래됐죠. 50년 넘었죠. 거의 한 60년? 30년 동안 만두 장사를 이어온 시어머니에게 만두 장사를 권유받은 권태주, 김선녀 부부. 1990년 만두집을 개업해서 30년째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2대, 3대에 걸쳐서 가문의 역사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만두가 어느 분이세요? 어머니 옹심이 칼국수요? 어머니 아까 열심히 서빙하시던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입사한 지 3개월 차 새내기 신입사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뭐 카페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일해봤는데 솔직히 혼자서 이제 가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버팀목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뭐 생활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게 들어오게 됐어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 아버지인 권태중 씨는 만두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아침부터 수많은 만두들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만두 몇 개를 이렇게 빚으세요? 아 요즘은 장사 좀 안 돼 갖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팔았고 평상시 한 3,000개에서 5,000개 빚어요. 오랜 경력답게 달인의 면모 제대로 가시하는 놀라운 양과 속도인데요. 총 합치면 한 5, 60년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되셨을까요? 아 그전에 저가 뭐 전자제품 시계 이런 거 수리에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주 망해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 원주에서 이게 만두집을 최초로 시작하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잠깐 할라 했던 게 지금까지 왔어요. 30년 전 어머님께 물려받은 기술은 지금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찬란한 가업이 됐습니다. 애들도 이제 여기 와서 같이 하면서 집안이 이제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게 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뭐 내 쓸 거 쓰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하죠 그게. 어이 좋았어요. 만두 가족은 철저한 분업화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이분은 또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큰 아들이요. 큰아들. 예. 아니 진짜 여기는 아드님 두 분 다 너무 듬직하시겠어요 진짜. 앞치마를 똑바로 입으라고. 오자마자 혼나시네요. 평소 이렇게 혼이 많이 나세요? 예? 저는 많이 혼나죠. 주로 어떤 걸로 많이 혼나세요? 그냥 오면은 혼나요. 앞치마 똑바로 매라, 예. 해라 똑바로 해라. 예. 관심이시죠 뭐. 대들보 같은 큰 아드님께서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예.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일단 요식업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식당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해보고 이제 경험이 쌓았는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냥 무작정 들어왔죠. 큰아들 권영도 씨는 10년 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온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챙기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가게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거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아버님이 새벽에 만두 빚으신 거, 김치랑 거 담그신 거 아침에 이제 가지고 가요 제가. 부모님의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깨가 무겁지만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는 만큼 그 열정과 자부심은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올라갈게요. 아. 네. 이렇게 두 아드님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기분 느끼실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또 그리고 또 이거를 자기네가 또 열심히 해주고 또 내가 이제 힘이 딸리면 또 많이 도와주고 또 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아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오고 있는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에 오늘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무기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원주의 맛 터줏대감. 이곳 또한 오랜 고집스러움으로 속이 꽉 찬 전설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자, 지역의 명물 가족표 순대 한 접시 대령입니다. 도대체 몇 년 된 가게예요, 여기는? 저희는 원주에서는 6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뿌리는 충청북도 청주에 그 외할머니가 1920년대에 그 밥집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큰이모가 받고 그 큰이모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10몇 살 때부터 같이 그 장을 끓이고 뭐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국 그리고 전통 순대 그런 걸 어깨너머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20몇 살 때 이 원주로 시집을 오시면서 이 원주에 전착하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50여 년간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온 이 집만의 특별함이 바로 이 국물 맛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순댓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진짜 속 풀리는데 순댓국이 최고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 순댓국이 하얀 국물이잖아요. 근데 이 국물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 순댓국은 뭔가요, 진짜? 예, 이거는 장순댓국이에요. 장순댓국? 예, 장인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장이 아니고 어머니 아까 65년 동안 순대 만들어 오듯이 장도 똑같이 65년 동안 담궈왔습니다. 직접 만들어 한결같은 맛이 내는 거. 대물림 맛집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가족들이 고수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자연 속 쉼터에서 키운 수제장들. 장순댓국이라는 메뉴가 사실 저는 이름마저 되게 생소한데, 그럼 이 순댓국에 들어가는 이 장을 만드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1년 내내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1년 내내? 네네네. 그거는 매주 써야 되고 콩 사야 되고 또 그걸로 띄우고 그렇게 해서 발효시키고 또 그걸 담궈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묵혀야지만 이런 장맛이 나요. 아니, 잠깐만. 지금 순댓국 하나 만드시려고 매주까지 직접 쓰시고 장을 직접 그렇게 다 매번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정말로? 예. 직접 밭에서 키운 채소와 장은 물론 옛 방식 그대로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의 깊이는 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강산이 무려 5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이 집을 가득 메운 단골 손님 덕에 순대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 큰아드님이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얘가 선생이로 풀릴랜데 그냥 우리가 우리 배운 그 순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순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뿌듯하지요. 가문의 영광, 대를 이어 탄생한 순대 한 그릇에 담긴 맛과 정성은 서민들과 추억을 함께하며 가슴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물려주며 뜨거운 가족애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대물림 가족들.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며 세월에 양보하지 않는 최고의 한 그릇을 위한 이들 가족의 신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5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여름이 성급 다가올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춥습니다. 어쨌든 이곳 남해는 말이죠. 지금 비가 쫙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초록에서 진초록으로 그야말로 녹음이 짙어지는 그런 계절이 올 것 같아요. 자, 비 내리는 남해는 오늘 그야말로 특별한 꽃 아주 스페셜 플라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기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밥만 줘봐. 땡땡하지. 야야야야야. 이게 바로 특수물질이야. 예. 빼어난 풍경과 특산물 천국, 보물섬 남해 진짜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알로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따놓으신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한다고 하지만 보기는 힘든 그런 알로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포날이야. 사포날이야. 이 그냥 막 먹더라고요, 이거는. 아, 끔찍지, 먹을 수 있지. 예. 바로. 제가 좀 공부 좀 했을 때 베라 있고 사포날이아 있고 그죠? 아보레센스. 그렇죠, 아브레센스. 저도 예전에 좀 먹고 효과 좀 봤어서 그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먹고 나서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술 많이 먹었구만. 먹어봐. 아, 이거 바로 그냥. 저는 이게 맛을 알아요. 아는데 이게 되게 상큼하면서. 아,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뮤신이라고 이런 게 있고 점액 성분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까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요. 이게 얼마나 된 거기는 꽃도 피고 이런 거예요. 20년. 20년 이상. 이야, 알로에 꽃 보기 힘들구나. 이건 냄새 같고 상큼해. 향도 그렇고 이게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이 되게 상큼해지고. 알로에 꽃으로 눈맛 즐겼다면 진짜 보물은 지금부터입니다. 개찜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하우스 키우지. 네. 내만 유일하게 이 노지사 하우스가 없잖아 지금. 그게 엄청 힘든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내가 부치포를 2개 씌운다. 그럼 남들도 그걸 따라 해. 근데 그래도 안 돼, 그 사람들. 나도 그렇게 처음 한번 해봤어. 알로에게 문의점이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아, 그렇지. 처음 해보니까. 노지 재배는 30년 알로에 장인이 어렵게 얻은 결실인데요. 이 알로에 꽃은 선생님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여기 지금 술 담을 시기야. 아, 지금요? 5월에서 5월 말까지. 예. 그때 이제 거의 우리는 한 1년에 한 몇백 배씩 담지. 아, 저희가 적게 오긴 왔네요. 비 와서 그렇지. 그래서 술 안 줘. 술 안 준다고. 적게 오긴 뭐 적게 오기야. 술 먹으려고 적게 왔다고. 말도 야, 선생님 사람을 꿰뚫어 놓는 것도 있으시네요. 잠깐. 예, 전화는 받으셔야죠. 노지 재배 방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덩달아 농장 일도 바빠졌습니다. 선생님 한참 확인합니다. 지금 받을 전화인지 안 받을 전화인지. 아, 이런 아주머니들이 지금. 아, 그러시군요. 여보세요. 아니, 오시는구나. 승무원이. 예, 네 갈게. 지금 갑니다. 아,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일을 좀 하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아, 진짜 상황이에요. 그냥 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도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러. 예. 농촌에서 비 오는 쉬는 날, 하지만 알로에 농장은 다릅니다. 비가 내리길 기다렸다 할 일이 있다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 어디서 왔습니까? 예, 여기 저는 이제 경상도시 인사죠. 예.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서 왔어요. 예. 차 타고 예. 오늘은 이제 알로에 농장에 좀 일 도와주러 오셨나 봐요. 예. 자, 가시죠, 어머님들. 이제 정식 들어가. 이런 날은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을 옮겨 심기 좋다고 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 허거든. 야, 이게 향이 되게 좋네요. 이 묘목 같기도. 뭐라고요? 로즈마리. 아, 이게 로즈마리군요. 요 올라가 여기서 여기에 그 항균 작용을 하고 있어. 그 페스트균이 전 세계 그 유럽에 창궐했을 때에 요거를 말아서 태우고 조격하고 그다음에 음식에 먹고 착근에 먹고 그런 거지만 이제 허브 중에 유일하게 나무로 취급되는 허브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15,000여 평 농장을 가꾸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 허브까지 키우면서 일이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알로에도 그렇고 이게 로즈마리도 그렇고 차질토에서 잘 자라나요? 그렇지. 요 뒤에 거 봐봐. 이 뒤에 요건 것이 좀 컸네요. 2개월 전에 심은 거야. 2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빨라. 이게 속도가. 한 번에 심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고 시간을 두고 심었다가 그렇지, 또 키웠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거든요. 야들이 일대가 이렇게 알로에랑 허브 이런 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딱 맞나 보네요. 나무가 최고지. 거기다 선생님 노력. 어르신은 부록의 나이에 알로에 150주를 가지고 이곳 사촌마을에 왔습니다. 당시엔 귀농이란 개념도 없었고 농촌에 가면 굶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요.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알로에 장인이 됐고 지난해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야, 이게 이 노지가 그야말로 노다지네요, 선생님. 예, 이게 뭐 여기서 또 재배하고 했던 남들 노하우나 모든 게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겨있지. 예.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 예. 근데 이 흙 속에는 내가 개발한 그 무언가가 있어. 그건 자네도 알 수 있고 내 아이들한테도 안 알려줘. 한 만져봐. 땡땡하지. 야야야야야. 아, 진짜 알로게는 알로게. 이게 이제 맞아. 아, 이게 완전 예. 또 자르니까 또 가슴이 아프네. 근데 써야 되니까 그죠? 요거 이제 이 하얀 분 있지. 여기 발효를 시키는 그 뭐야. 씻으면 안 돼. 우리가 이 포도에 보면 포도도 그렇죠. 발효시키는 그 분이 있지. 여기 있으면 예,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요 이 분을 절대 이제 씻어서 하면 쓰면 안 된다는 거.
여기 그대로 자체가 뭔가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안에 봐, 이래 봐봐. 예. 이거 봐요. 여기 바로 알로에 미친이라는 성분인데 이 특수 물질이야. 이것이 맞으면은 한 일주일 되면 이 피색으로 변해, 갈색으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신 거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상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고. 내가 상 많이 받았지. 예, 상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7개. 대통령상부터. 대통령상부터. 농림부 장상부터. 농부 장관, 예. 자랑선 농민상. 예. 도지사상. 뭐 신지시상. 신지시상. 그렇죠. 뭐 많지. 그렇죠. 학생 시절에는 많이 받으셨어요? 학생 때는 많이 받았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죠. 내 IQ 조금 높고. 그러시군요. IQ 높은 어르신이 개발해낸 알로에 노지 재배. 시설하우스 재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지가하고 하우스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 노지가시 100 나온다면 하우스가는 50밖에 안 나와. 그렇군요. 그 성분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노지를 잘 고집을 하지. 그래서 몇 가지 들어가요, 그게? 나갈 수 없어. 가짓수도 안 됩니까? 안 돼. 5년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하는데 특급 비법은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알로에 농장에서는 돼지고기도 특별하게 즐기는데요. 알로에 들어갔지? 예. 돌미에 들어갔지? 그렇죠. 진짜 이게 비 오는 날 운치가 딱 있습니다. 고기 착 구우면서 그죠? 그냥 구우면 심심하잖아, 그죠? 거기다가 차고 어딜 가세요, 선생님은. 예, 차고 어딜 갔습니다. 외로운 방송입니다. 차고 어딜 가십니다. 이게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요. 야, 허브.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캠핑 가면은 예. 이게 이제 활용 점정이죠. 예. 보시면 아까 살짝 보여주신다만 요거죠, 요거에 이제 선생님이 노하우가 천연 신비 물질인데 요것도 이제 선생님의 노하우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소위 작품이죠. 이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뱉으면 안 돼, 상쾌해. 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물 30. 네. 중위로 빼는 때 우리 안동소리 뺄 때지. 물 30, 허브 10, 알로에 60. 그대로 중위 빠요. 요거는 노하우로 공개도 됩니까? 공유 요거는. 노지는 안 되지만. 요건데. 여기 남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절대 이게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경에 뿌리나.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알이 없거든요. 제가 알이 없어가지고 알이 없어가지고 저는 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이거 이게 다 남의 겁니다. 남의 쫑도 있고 남의 마늘도 유명하셨으니 남의 마늘 있고. 지글지글 삼겹살 익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식욕을 돋았습니다. 선생님 누구나 다 이렇게 나름대로 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슴에도 아직 그런 열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다가 이 사포나리 알로에를 하나 메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게 노지는 몇십만 평도 할 수 있어. 이 식물에 주목을 해주십시오. 이 식물이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집념과 열정이 꼭 보상이라 그렇겠지만 보상. 그 값어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는 보상을 돈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은 내가 만일에 그게 이익이 생기면 다시 사야 환원시키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럴 마음이고. 야, 이거는 근데 방금 중입니까? 인생에 자부심이 있다는 건 잘 살아왔다는 반증이겠죠. 알로에 외길 인생 30년 김한숙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사포나리 알로에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향긋한 허브로 건강도 시켰습니다. 자, 허브와 알로가 있는 곳입니다. 남해로 놀러 오시다. 네, 벌써 이겼네.